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의 활용, 대단원 학습평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직선 y는 12x 플러스 k가 곡선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에 접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양수 k의 값을 한번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접한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정체는 뭐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접선이 되고, 자, 그때 기울기가 얼마다? 자, 12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접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뭐하고 뭐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는 기울기고 하나는 뭐다? 바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는 주어져 있는데 뭐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냐면 바로 접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죠. 자,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접점을 몰아두고 문자로 나타내고 난 다음에 여기는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구해야 될 건 뭘까요? 자, 접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접점을 어떻게 두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잘 모르는 점이기 때문에 문자로 두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x좌표를 t라고 주로 둡니다. 자, 그럼 요거는 여기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자,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접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자, 1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렇죠?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고, 바로 x가 얼마일 때, 자, t일 때 미분계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자, 그죠? 미분하면, 자, 6x 제곱 마이너스 뭐다? 6x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f't를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6t 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얼마라고요? 그렇죠. 바로 여기는 12가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6t 제곱 마이너스 6t, 자,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요. 자, 6으로 우리가 약분을 해주시면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죠. 자, 이 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t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리가 t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자, t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되고 하나는 얼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자, t가 얼마가 되겠어요? t는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접점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접점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접점은 만약에 t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대입을 하시면은, 자, 마이너스 2 빼기 3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접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t가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2 곱하기 8 하면 16, 자, 빼기 3, 4 얼마다 12가 되죠.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가 접점은 어떻게 되냐면, 2,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자, 하나는 뭐다? 2,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도 역시 어디 위에 있는 점입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은,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으시면, 자, 대입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5는 어떻게? 자, 마이너스 12 플러스 k가 되죠. 그래서 k가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2항이 되면 7이 나오는 거고요. 자, 2,4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4는 얼마다? 그죠? 24 플러스 k가 되네요. 자, 그래서 k는 얼마가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2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답 나왔네요. 자, 우리가 처음에 체크한 게 있었습니다. 자, k가 무슨 값이라고요? 양수. 자, 그러면 둘 중에 양수가 어느 거야? 자, 바로 우리가 7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은, 자, k는 7이 나오는데, 자, 이유는 k가 뭐보다, 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k는 얼마다? 7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이 접한다는 말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가 직선이 바로 뭐가 되고, 자, 접선이 되고, 바로 그 기울기가 10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자, 3차함수 fx가 있고 4차함수 gx가 있습니다. 자, 근데 도함수의 그래프가 뭐로 주어져 있냐면 저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럴 때 hx를 fx-gx라고 주어졌는데 이때 극소인 x의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hx에 뭐를 물었어요? 극소인 것을 물었기 때문에 뭐를 구해줘야 되는 문제냐면 바로 h'x를 구하시는 게 우리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fx도 3차고 우리가 gx가 4차 함수인데, 자, 다음 함수는 시수 전체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때문에 두 개를 빼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로 미분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H'X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F'X에서 뭘 빼면 되냐면 G'X를 빼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HX가 극값을 가지는 것은 자, 뭐일 때입니까? 그렇죠. 바로 H'X가 뭐일 때다? 0일 때 바로 그 값에서 우리가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살펴볼까요? 자, H'X하고 H'X에서 G'X를 뺐는데 0이 나온단 말은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F'X하고 G'X가 같은 점에서 바로 극값을 가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 자체가 자, y는 fx, y는 gx가 아니고 y는 f'x하고 y는 g'x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f'x하고 g'x 같은 거 어디서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바로 만나는 점에서부터 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b 얼마 t 그다음 뭐다 e에서 우리가 f'x하고 g'x가 만나기 때문에 F'X에서 G'X를 빼면 뭐가 되냐면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을 가지니까 몇 표를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세 줄. 자, 그러면 몇 칸이 되겠어요? 자, 그죠? 기준되는 수가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7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X, 여기는 뭐다? H'X, 여기는 뭐다? H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고요. 점점점, 자, 얼마? B, 점점점, D, 점점점, E, 점점점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B, D, E에서 뭐가 되냐면 H'X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부호를 살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B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B보다 작으면, 자, 보시다시피 H'X가 위에 있고요. 우리가 G'X가 밑에 있어요. 그러면 F'X에서 G'X 빼면 어떻게 되죠? 양수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훨씬 더 크잖아, 그치?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양수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B에서 D 사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뭐가 큽니까? 자, G'X가 크죠? 예,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자, D에서 E 사이면 어떻게 됩니까? D에서 E 사이면 역시 뭐다? F'X가 크네요. 예, 그래서 이때가 뭐다? 플러스. 자, 그다음 E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우리가 G'X가 위네요. 자,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증가,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가? 자, 극대, 여기 무슨 가? 극소. 그래서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서니까 극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서니까 극소. 자, 그러면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서니까 여기 또 뭐가 되겠어요? 자, 극대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자, 극소인 x의 값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극소인 x는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바로 답은 뭐가 된다? D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자, 바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H'X를 구하셔가지고요. 그 H'X가 0 되는 것이 어떤 포인트고, 그래서 그래프를 보셨을 때 HX가 Fx-Gx이기 때문에 H'X는 F'X 빼기 G'X예요. 자, 그래서 그 부호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극대 극소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에는 함수 fx가 3참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합이 얼마다? 34인데요. 자, 이럴 때 양수 a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역시 극대 극소 문제입니다. 자, 뭐 하셔야 될까요? 도함수 구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f'x를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3x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x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a 제곱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러면 뭐로 묶을까요? 자, 3으로 우리가 묶어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ax가 되고 여기는 3a 제곱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인수분해가 됩니까? 되지요. 자,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x-a하고 x-3a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값을 구하려고 하면 f'x가 0이 되는 값을 구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f'x가 0을 만족시키는 자, 무슨 값을 구해야겠어요? 그렇죠? x의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x의 값은 바로 얼마다? 자, a 하고요. 자, 그 다음 얼마가 된다? x는 3a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a가 무슨 수예요? 양수지요. 그래서 우리가 a가 작고 우리가 3a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단골 문제입니다. 무슨 단골 문제냐? 자, 뭘 만드셔야겠어요? 그렇죠? 표?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세 줄. 자, 그 다음 몇 칸일까요?
자, 우리가 기준 되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5칸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x, 자, f 프라임 x, 자, fx, 자, 그 다음에 1칸, 2칸, 3칸, 4칸, 5칸 이렇게 되겠죠? 자, 점점점 a, 점점점 3a, 점점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는 0, 0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부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x가 a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뭐다? 자, 마이너스, 여기도 뭐다? 마이너스. 색깔 구분 좀 갔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둘 다 뭐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a에서 3a 사이면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3a보다 크면 우리가 둘 다 플러스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는 증가, 감소, 증가되는 거 맞죠? 예,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무슨 가? 그렇죠. 극대, 여기서 무슨 가? 극소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바로 FA와 F3A를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FA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FA를 구하시면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뭐다? 6A 세제곱 플러스 9A 세제곱 플러스 1인데요. 자, 그게 값은 모르겠네요. 왜냐면 합이 얼마다? 34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F3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F3A는 그러면 27A 세제곱 그 다음 얼마가 되겠어요? 자, 여기 9A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6, 9 얼마다? 54A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면 9, 3, 27. 그러면 27A 세제곱 더하기 1인데 다행히 여기 없어지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만 남는다? 여기는 1만 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세제곱 더하기 9A 세제곱 플러스 1하고요. 뭐를 더하면은 1을 더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된다? 우리가 34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10A 세제곱에서 6A 세제곱 뺍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4A 세제곱이 나오고요. 자, 1, 1이니까 얼마다? 2항이 되면 32네요. 그러면 A 세제곱은 얼마다? 4, 8, 32. 자, 그럼 A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2가 나오고요.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 허근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답은 뭐밖에 없겠어요? 그죠? 양수니까. 그렇죠? 2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비록 그 미지수 A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극대극소 구하는 방법으로 푸시면요.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8번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2,2에서 자, fx가 3차함수네요. 이럴 때 최대값이 8이라고 합니다. 일단 함수 fx에 뭐를 물어봤습니까? 최소값을 물어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일단은 최대값은 우리가 양끝값과 극대, 극소, 극값을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역시 뭐 해야 됩니까? 도함수를 구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f'x는 뭐가 됩니까? 자, 3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x로 묶어낼까요? 그럼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 f'x가 0을 만족시키는 자, 뭘 구해야겠어요? 그렇죠. x의 값을 우리가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 x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x는 뭐다? 마이너스 2 또는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볼까요? 자, 요거는 닫힌 구간 안에 들어갑니까? 다행히 요거는 끝값으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그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표를 만들어 주시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왜? 2가 끝에, 마이너스 2가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몇 줄? 자, 3줄. 자, 그럼 여기는 x. f'x, fx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끝에 얼마? 그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두고요. 점점점 얼마입니까? 0. 그 다음에 점점점. 자, 제일 끝에 얼마다? 그죠? 2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주시는 것이 자, 이 문제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0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증가 감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면은 자, 이것도 제가 색깔 같게 해버렸네요. 자, 일단 음수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고요. 자, x 플러스 2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마이너스 2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양수가 돼요. 그러면 곱하면 뭐다?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0에서 2 사이면 어떻게 되냐면 x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가 되네요. 그럼 요거는 감소, 뭐다? 증가. 그럼 여기는 무슨 값이다? 자, 극소이면서 우리가 최소를 가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얼마지요? 그렇죠? f 마이너스 2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8 더하기 얼마다? 4, 3, 12. 자, 플러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k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0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k 마이너스 5가 우리가 바로 답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F2를 한번 구하셔야겠죠? 그럼 F2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 8 더하기 얼마다? 4, 3, 12. 자, 플러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 그럼 요거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K 플러스 얼마다?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K 마이너스 1, 여기는 뭐다? K 마이너스 5. 그럼 여기가 K 플러스 15네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최대는 얼마일까요? 자, 이 세 개를 비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 F2가 최대값이 돼요. 그럼 답은 K 플러스 15가 얼마다?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K는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가 우리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12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대국소 문제와 연결해서 최대 최소 문제도 우리가 뭘 하셔야 되냐면 도함수를 구해서 양 끝값과 극값을 비교해서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입니다. 9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번은 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fx보다 gx가 크답니다. 이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도함수가 부등식을 증명해서도 우리가 사용이 됐었어요. 자, 어떻게 했었죠? 그쵸? 일단은 요거는 fx하고 gx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fx에서 gx를 뭐 했다? 뺐는데,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게 0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은 바로 요 함수의 뭐다? 최소값이 0보다 뭐다? 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fx-gx 하시면요.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여기 4제곱이네요. 자, 플러스 10에서 우리가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k를 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빼주면요. 우리가 3x 4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8x 세제곱이 되고요. 자, 10-k가 되는 것이 바로 fx-gx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 hx다 이렇게 두셔도 관계는 없겠죠. 그럼 그렇게 둘까요? 자, 그럼 이것을 hx라 두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hx에 대해서 뭐 하시면 되냐면 바로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미분하셔야겠죠. 그러면 미분하면 자, 12x 세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24x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뭐로 묶을까요? 자, 12x 제곱으로 묶어요. 그럼 x 마이너스 얼마다? 2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h'x가 0을 자, 만족시키는 우리 x 값을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x의 값은 자, 얼마입니까? 그죠? x는 0 또는 얼마다? x는 2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 만들면 어떻게 되지요? 자, 그렇죠? 일단은 몇 줄? 세 줄. 자, 그럼 여기가 x, 여기는 h 프라임 x, h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점 얼마? 0, 점점점, 그 다음 얼마죠? 그렇죠, 2지요. 자,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다?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지요? 자, 0보다 작으면 자, 여기는 뭐다? 0보다 작으니까 자, 0보다 작은데 제곱을 했습니다. 그럼 뭐다? 자, 플러스네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요 구간은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0에서 2 사이 보겠습니다. 0에서 2 사이면 여기는 계속 플러스고요. 0에서 2 사이니까 2보다 작다. 그럼 여기는 계속 뭐다? 여기는 계속 뭐다?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뭐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다? 그죠? 2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자,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죠? 여기서 무슨 값을 가지게 되냐면 극소 값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감소인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극소가 뭐가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최대가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그 구간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본 거죠.
자, 그러면 F0 한번 H0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H0 얼마입니까? 그렇죠. H0, HX가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다? 10-K가 되겠고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H2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2는 그럼 얼마가 되냐면, 16 곱하기 3입니다. 48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8 얼마다? 64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이거 58이죠? 58이고, 여기는 얼마다? 58에서 64 빼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값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뭐다? 10-K보다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가 더 작지요.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가 무슨 값이다? 극소이면서 최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답 나왔네요. 자, 이게 뭐보다? 0보다 크면 되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0보다 크려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최소값이 0보다 큰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k가 6보다 크기 때문에 k는 뭐보다,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부등식의 증명에서도 활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도함수 활용 중에서 속도 가속도 문제가 있죠. 자, 바로 10번이 속도 가속도 문제입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 위치죠. 자, 그래서 복습해 보면 어떻게 되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자, 속도를 미분하면 뭐다?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기억하십시오. 자, V가 뭐다? 0이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뭐부터 구하셔야겠어요? 그쵸? 우리가 속도부터 구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속도 V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기에 있는 위치를 우리가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6t 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10t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여기서 v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6t 제곱 마이너스 10t가 우리가 0이 되는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로 나눠주시고 우리가 t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t로 묶어내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3t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t가 얼마가 나오냐면 0 또는 t는 얼마다? 3분의 5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t는 무슨 수다? 자, 양수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t가 얼마다? 3분의 5일 때 우리가 바로 가속도를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가속도 구하셔야겠죠. 그럼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자, 속도를 우리가 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얼마죠? 자, 12t-10이 되네요.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바로 얼마일 때, 자, t가 3분의 5일 때 우리가 바로 가속도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3분의 5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자, 약분돼서 3, 4. 자, 그러면 4, 5 얼마다? 20에서 우리가 10을 빼시면 얼마가 되냐면 바로 10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단위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얼마다? 10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요. 가속도,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죠. 자, 함수 fx가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닫힌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증가를 하려고 하면 f'x가 뭐가 되겠어요? 그죠?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그런 부분을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전체 구간이 아니고 무슨 구간이다? 그죠? 딱 이 구간에서 우리가 증가하는 걸 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죠? 미분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주어진 함수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하시면 2차 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뭐다? 12x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때는 그러면 최소값을 한번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항상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최소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2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얼마죠? 4x가 되고요. 4가 필요합니다. 근데 4를 빼주셔야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3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자, 밖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k가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플러스 k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어떻게 그려주실 수가 있냐면 x는 얼마다? 그죠? x가 마이너스 2죠? 자, 그럴 때 우리가 k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와 있지만 대충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12 플러스 k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여기는 여기서 그죠? 죄송합니다. 이 y절편 x축은 우리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때는 이 마이너스 12 플러스 k가 뭐가 되겠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충 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그죠? 마이너스 3에서 어디 사이다? 우리가 1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요. 다행히 뭐가 되냐면, 여기는 축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고 있습니까? 구간 안에 들어가고 있죠. 그럼 어디에서? 그쵸? 바로 f 프라임 마이너스 2에서 무슨 값을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2에서 뭘 가진다? 바로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데, 자, 그런 결과로 인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뭐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바로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닫힌 구간 어디에서? 자, 마이너스 4,1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가 되겠죠? 함수 fx는 에서 뭐가 된다? 항상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 왜 적었냐면요. 자, 이 문제가 무슨 문제다? 서술형 문제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최소 마이너스 12 플러스 k가 뭐보다 크면 되겠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k는 얼마가 되냐면 자, 1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뭘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죠? 자, 이 문제는 바로 자, 이걸 모르면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가 된다는 말은 뭐다? 바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요. 자, 요 f'x가 2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구간 내에 우리가 축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서 최소값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4번 살펴보겠습니다. 14번 함수 fx가 이렇게 3참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미정계수 a, b, c에 대해서 요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밌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명확하게 하는 건 하나가 있네. 자, 뭡니까? 자, 바로 c죠. 자, c를 왜 알 수 있을까요? 자, c가 바로 뭐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바로 y 절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A, B, C는요, 이 지금 그래프가 진짜 개형으로만 주어져 있어서 아무 수치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A, B, C의 뭐다? 부호를 살펴보라고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딱 보는 순간, C는 뭐다? C는 우리가 양수죠. 왜? X축보다 위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절대값 C는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바로 C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바로 A, B, C의 부호를 구해서 요걸 한번 구해봐라. 자,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근데 볼까요?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뭘까요? 그쵸? 자, 여기서 증가해서 감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이다? 그쵸? 바로 극소가 되는 거고요. 저건 어떻게 돼요? 증가해서 감소로 들어오고 있죠? 그럼 뭐다?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f'x가 0이 되는 값이 둘 다 x가 뭐다?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값을 우리가 방금 봤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미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ax, 자,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의 두근이, 자, 모두 다 뭐다? 양수래요. 자, 그러면 뭘 써야 될까요?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만 살펴볼게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 a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3분의 2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두 분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무슨 수였다? 양수인 거 맞죠?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a는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예.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두 분의 뭐다? 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두 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양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근의 곱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근각예수의 관계에서 a분의 c, 그러니까 최고차분의 우리가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뭐가 되겠어요? 0보다 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두분의 뭐다? 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나왔네요. 자, b는 무슨 수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예, 음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a분의 절대값 a 더하기 b분의 절대값 b 더하기 c분의 절대값 c가 되는데, 그럼 나온 결론은 a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a. 자, 그 다음에 b는 무슨 수다? 음수입니다. 그럼 뭐다? 마이너스 b. c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답은 1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자, 답은 얼마다? 예, 1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보면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수치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ABC의 뭐를 살펴봐라? 부호를 살펴보라는 문제고요. 자, 극값을 가지는데 우리가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그 f'x가 0이 되는 그 x 값이 둘 다 무슨 수다? 양수다 라고 보고 근각예수의 관계에 쓰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별이 3개짜리지만 한번 풀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9에 내접한 원뿔이 있습니다. 자, 이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건 부피가 최대네요. 그죠? 자, 이때 원뿔의 높이를 뭐라고 할 때, 자, h라고 할 때 원뿔의 부피를 h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원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3분의 1 곱하기 뭐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뭐가 된다? h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구해야 되죠? 자, 일단은 밑면에 반지름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뭐도 나와야 된다? 예, 높이도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때는 원뿔의 높이를 뭐라고 잡았어요? h라고 잡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 전체가 뭐다? h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r일까요? 네, 바로 여기가 바로 R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부피를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죠?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란 말은 여기는 R을 뭐에 대한 식으로?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렇죠.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살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렸고요. 여기도 이렇게 반지름이잖아.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이 선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구어의 뭐다?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 삼각형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얼마다? R이에요. 여기는 얼마다? 8이죠. 자, 요건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기가 H인데 여기가 얼마다? 8이야.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H에서 뭘 뺀 거다? 8을 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정리에서?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우리가 나타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사실은 뭡니까? r제곱이 있죠. 그럼 r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r제곱을 구해서 그 대신에 그걸 뭘 넣으면 된다? h에 대한 식으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r제곱하고요. 자, h-8의 제곱을 했더니 자, 8의 제곱으로 갔습니다.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r제곱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항이 되죠. 자, 그러면 8의 제곱 빼기 어떻게 됩니까? h제곱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h 더하기 얼마다? 64가 됩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뭐가 없어져요? 자, 다행히 여기 있는 64가 이렇게 소거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r제곱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h제곱 더하기 16h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번 나왔네요. 자, 부피 어떻게 구할까요? 자, h에 관한 식이니까 V 괄호에서 H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3분의 1 파이 곱하기 지금 R제곱을 구한 거기 때문에요. R제곱 자리에다가 그냥 H제곱 플러스 16H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뒤에다 이렇게 h를 곱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h 세제곱 더하기 얼마다? 3분의 16 h 제곱. 자, 뒤에다가 뭐다? 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v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원뿔의 부피가 뭐다?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뿔의 부피의 최대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죠? 그쵸? 우리가 1번에서 구했던 VH를 미분하라. 자, 그럼 요거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H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나온 것이 마이너스 3분의 1 H 세제곱 플러스 3분의 16H 제곱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 일단 뭐 하자? 자, 미분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자, V 프라임 H. 자, 그러면은 자, H 세제곱 미분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H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2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3분의 얼마다? 그쵸? 3분의 16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얼마다? 32H 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H로 살짝 묶을게요. 그럼 H 마이너스 3분의 얼마다? 32 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는 V 프라임 H가 그쵸? 0을 만족시키는 자, 뭘 구해야겠어요? 그렇죠. H의 값을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데 자, 얼마입니까? 그렇죠. 하나는 H는 0. 자, 또는 H가 얼마다? 자, 3분의 32가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H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8에서 16 사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는 안 된다? 자, 0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H가 8에서 어디 사이다? 자, 16 사이가 되기 때문에 H는 얼마다? 3분의 32가 나와요. 자, 그럼 이 3분의 32가 우리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한번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표를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자, H, 여기는 V 프라임 H, 여기는 뭐다? V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값이 얼마다? 자, 8 맞나요? 점점점. 자, 3분의 얼마다? 32가 가운데 있겠고요. 점점점 어디까지다? 자, 16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 자,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0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3분의 32, 8에서 3분의 32 사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여기는 뭐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요. 자, H 자체는 뭐다? 플러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H 마이너스 32는 여기 3분의 32보다 작기 때문에 뭐다? 마이너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다? 플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점점 자 16에 3분의 30에서 16 사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H 마이너스 3분의 32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 뭐다? 감소.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이다? 극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세 값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지요? 자, 8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8을 어디다 넣어야겠어요? 와, 여기다 넣어야 되네, 그죠? 그럼 여기다 넣어주시면 자,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V8. 자, V8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64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3분의 얼마다? 16 곱하기 88, 6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64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자, 3분의 얼마다? 마이너스 64 더하기 16 곱하기 64 이렇게 되니까 이 파이고요. 자, 뭐 할까요? 자, 64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64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6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 15예요. 약분하면 얼마다? 5. 자, 그럼 64 곱하기 5 하시면 얼마가 되느냐? 자, 그러면 4, 5, 20, 6, 5, 30, 320.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자, 32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값을 구하긴 구해야겠다, 그죠? 자,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가 무슨 값이에요? 그쵸? 극대죠. 극대면서 뭐일 수밖에 없다. 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만 구하라고 하면 그럼 얼마가 되냐면 자, 분명히 뭘 물었어요? 그쵸? 이때 부피가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를 물었기 때문에 답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3분의 3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V 3분의 32를 구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3분의 32를 구하려고 하니까 예, 값이 너무 크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 주어진 구간에서 우리가 무슨 구간입니까? 열린 구간이었죠. 열린 구간 맞습니까? 그래서 열린 구간이었기 때문에 자, 이때는 뭐가 되냐면
이 값이 극대이면서 무슨 값일 수밖에 없다? 네, 최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얼마다? 자, 3분의 32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최대값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자,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잠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가 단계로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뭐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이유가, 자, 부피가 최대일 때 뭐다? 높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도함수를 구하셔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